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던데요. 우크라이나하고 헝가리 사이의 이 스파이 사건 말이죠.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첩보전 이걸 넘어서 뭔가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이죠. 네, 우크라이나 보안국 그 SBU 발표부터 시작해서 외교관 맞추방 그리고 그 배경까지 한번 좀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일단 사건 시작이 2025년 5월 9일 SBU 발표였잖아요. 네. 서부 자카르파티아 지역에서 헝가리 군사정보부를 위해서 활동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잡았다 이런 내용인데 체포된 2명 다 전직 우크라이나 군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은 2021년에 포섭된 걸로 알려진 전직 장교고요. 다른 한 명은 이제 전직 여성 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임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점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국경 지역 군사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S300 같은 되게 중요한 방공 시스템 위치 파악이라든지 네. 또 군 손실 데이터 수집, 여기에 더해서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네. 그 주민들의 정치 성향이나 만약에 헝가리 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까지 평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 방공망 정보에다가 주민 반응까지요? 그건 진짜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이네요. 그렇죠. 아주 민감하죠. SBU는 또 이 용의자가 헝가리에서 직접 핸들러 만나서 보고하고 뭐 현금이랑 특수 통신 장비까지 받았다 이런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하던데 네, 그 증거 이야기 나오면서 파장이 더 커졌죠. 이 발표 이후에 외교적인 파장이 뭐 바로 나타났죠? 네, 바로 그랬습니다. 헝가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부다페스트에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관 2명을 추방하면서 시작했고요. 먼저요? 네. 그러자 이제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상호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키우에 있는 헝가리 외교관 2명한테 48시간 안에 나가라고 이렇게 맞대응을 한 거죠. 이야, 순식간에 관계가 얼어붙었겠네요? 네,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 반응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SBU 주장을 반헝가리 선전이다 이렇게 비판은 했는데 네. 정작 스파이 혐의 자체를 딱 부러지게 부인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점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오히려 뭐 헝가리가 평화를 원해서 이런 공격을 받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계산된 발언 같아요. 계산된 발언이다. 네. 왜냐하면 혐의를 그냥 정면으로 부인하기에는 뭐랄까 SBU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혐의를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수사로 이걸 좀 돌파하려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맥락이군요. 네. 지금 체포된 용의자들은 전시 상황, 그러니까 계엄령 하에서의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상태거든요. 이게 유죄가 나오면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신형이요? 와, 사안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나라 관계는 사실 그전부터 좀 껄끄러웠던 면이 있었고요. 특히 그 헝가리 오르반 총리 푸틴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계속 반대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오르반 총리의 행보가 계속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 자카르파티아 지역, 이 지역의 특수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지역. 네. 여기에 한 15만 명 정도 되는 헝가리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권리 문제가 계속 양국 갈등에 어떻게 보면 내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기가 1차 대전 전까지는 헝가리 땅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더 민감한 거죠. 이 민족 문제가 지정학적인 긴장하고 딱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지역입니다. 영국 전국방 장관 벤 월리스도 뭐 헝가리의 이런 활동 의혹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군사정보랑 바로 연결되니까 그 중요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네, 그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인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자카르파티아 사례처럼 동유럽의 소수민족 문제가 어떻게 안보 위협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둘째는 그 오르반 총리의 행보에서 보이듯이 EU나 나토 같은 서방 동맹 내부의 균열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게 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원국끼리 스파이 의혹이라니 이건 정말 동맹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동맹 내부의 균열, 이게 확실히 단순하게 동서대립 구도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국제관계라는 게 정말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긴장고조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그 주변 지역의 안정을 당연히 해치는 요인이 되고요. 그렇겠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동유럽의 상황 있잖아요.
민족 갈등이라든지 강대국 사이의 어떤 외교적인 균열, 또 동맹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같은 것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좀 참고할 지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상황과 관련해서요? 네, 예를 들어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혹은 동맹 관리 문제, 또 재외동포 문제 같은 데서도 좀 비슷한 고민이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오늘 이스파이 사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관계의 그 깊은 골, 그리고 이게 던지는 국제적인 함의까지 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 첩보전을 넘어서 민족, 역사, 지정학 이런 게 다 얽혀있는 문제였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사건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헝가리 관계는 물론이고 더 크게 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에는 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이죠.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